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채널 주인장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같은 플리를 하고 있는 그 닉네임을 교주라고 지은 어떤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거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사주를 조금 취미로 가볍게 볼 줄 아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봐드릴 수 있는 어느 적정선까지는 봐드려 보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봐드릴 수 있는 데까지만 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잘 정확하게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100%라고 쳤을 때, 제 해석 능력의 100%라고 쳤을 때, 저는 이 중에 50에서 60% 정도만 해석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주 해석이 그러면 너무 의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사주는 의존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언제가 좀 산책 나가기 좋은 날씨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진행하실 때 그 때가 언제가 조금은 더 수월할까 정도인 거지. 이게 막 사주에서 안 된대. 그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는 보지 마세요. 알았죠? 어디까지나 제 사주는 장난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봐드릴 사주 일주는요. 일주라고 하면 이걸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를 수 있는데 제 영상을 되게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제 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셔가지고 자기 사주 일주를 찾아보셨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일주라는 거는요, 여러분 만세력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충 생년월일하고 이름 막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름은 필요 없어요. 사주에서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인터넷 등록하는데 이게 사주가 내 사주인지 들통날 것 같아서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김플리 이렇게 넣으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 만세력의 어느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연이고요. 여기가 월이고요. 여기가 일, 여기가 시입니다. 제가 일주를 가지고 여기를 일주라고 하는데요. 이 기둥주자 해서 일주예요. 일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본인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나면서 나 새벽 3시 10분에 태어났다 이러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일주를 되게 많이 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이실 경우에 나는 일주론보다 월주론이나 연주론이 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신 게 제가 월주론과 연주론 물론 있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이렇게 그러니까 깊게 내려오는 사주 해석본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공부를 정말 깊게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야매로 저 혼자서 배운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엄청 많고요. 해석을 그래서 깊게 해드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일주 만세력이 입력하셔서 여기 부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라고 표시 뜨는 경우가 있고요. 요 윗부분에 아니면 비견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본 문자 한자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요거 세 개 다 의미 없이 상관없이 그냥 여기 나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해요. 여기가 내 자리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고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요 정도 알고 가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윗부분에 있는 요 밑줄은 정신적인 영역을 조금 많이 담당해요. 물론 100%다 정신적, 여기가 뭐 육체적 이건 아닌데요. 가볍게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제가 여러 번, 그래도 나름 사주를 진짜 몇백 명 봐줬거든요? 물론 다 장난으로 봐줬기 때문에 돈을 받고 봐드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조언을 드리고나 몇 번 봐드린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이렇게 볼 때가 어느 정도 적정선 틀만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자, 여기서 육친까지 봐드리진 않을 거예요. 육친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을 얘기해요. 육친까지 봐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본인의 기본적인 성향이
이 일주론에 의하면 어떤지 정도만 봐드릴 거예요. 알았죠? 자, 요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 이 일주론 중에서, 이게 일주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사주는 그냥 통계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공부한 대로 일주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요 일주, 만약에 요렇게 뜨신 분이 계시다면, 요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른 일주들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올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봐드릴 거는 이제 갑자 일주인데, 지금이 오전 7시? 지금 몇 시지? 예, 8시인데 제가 밤을 새고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려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요. 오늘 안에는 무조건 영상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지금 한 8, 9번 찍는데 계속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플리분들 사주를 봐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친한 언니, 동생들 뭐 이렇게 봐주듯이 봐드릴게요. 우선은 본인이 갑자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정인 이렇게 뜰 거예요. 갑자 일주다라 경우에는 여기 정인 일주라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될 건데 글씨가 너무 못 썼다. 그죠? 잠깐만요. 나 글씨 이렇게까지 못 쓰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제가 평소 사주 볼 때처럼 해드릴게요.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일게요. 제가 그 전에 찍은 게 다 30분 이상, 그러니까 반절 찍었는데 30분 이상 해서 1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거는 그 사주를 보실 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 12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주에서는 12개로 좀 나누거든요. 인생의 시기를. 뭐 태어나고 아이가 뭐 울음을 터뜨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고 막 이런 게까지가 있어요. 인간 태어나서 결국엔 죽는 필멸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필멸적 존재에 대한 삶을 12개로 나눴고 그 중에 이 갑자는 4번째에 속하는데요. 이걸 목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이가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직 덜 자란 시기예요. 청소년 정도 시기거든요, 이때가. 요 시기쯤 지나면 이제 청년 어른이 되고 늙고 죽고 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사고 여기 묘거든요. 근데 요 시기인데 요 목욕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목욕이 맞아요. 한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 물수변에 그 한자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한자를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자 일주이신 분들이 약간 청소년의 기질이 있으십니다. 자, 요걸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자, 두 번째는요, 나무에서 오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가 나무고요. 요거가 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갑자의 성질이 나무다 해서 갑목 이렇게 불러요. 자, 갑목이 가지는 그 자체 성향이 좀 있고, 이 밑에 자수가 가지는 이 밑에 여기 이 자수가 가지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일주를 좀 봐드릴 거고, 월주를 제가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 갑자는 계율주까지였나가 술해공망이 들어요. 자, 모르시겠죠? 자,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사주를 볼 때 공망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봐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요 갑자일주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 호기심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호기심. 자, 호기심이 많은데요. 이 호기심이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직업적 특성이 크게 나뉘다 보니까 방향이 좀 정해지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갑목이 가지는 특성상 우선은 나무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목이라고 했잖아요. 나무인데
을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랑 다르게 좀 큰 나무예요. 이거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무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린 이 나무처럼 완벽하게 다 큰 상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나무가 그 고군분투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소년일 땐 좀 조그마하겠죠. 그래도 이파리는 조그맣게 있겠지만 이렇게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컸고 싶어 해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옆으로도 뚱뚱해져야 되고 위로도 뚱뚱해진다니까 느낌 이상하네. 좀 이렇게 땡땡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집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도 옆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가지를 막 치겠죠. 이 쬐끄만 나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지를 막 칠 거 아니에요. 옆에도 막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청소년인데요. 성장 욕구가 있는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특히 갑목 같은 경우는 인생의 목표가 이 갑목 자체가 가지는 이게 목욕이라서 청소년의 기운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기는 아이의 기운에 좀 가깝거든요. 한 7살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 아니면 초등학교 정도? 뭐 10살? 요 정도까지의 그 기운이면 여기는 14살에서 19살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갑자일주는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약간 한 가지 몰입을 잘 하는데 문제는 목표는 몰입을 잘해요. 목표를 세우면 인생의 목표를 세웠을 때는 내가 하나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여길 파고드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갑목에 전문성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만약에 취미가 생겨.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취미가 생기면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에 집중이 안 돼요. 끝맺음이 적어요. 끝맺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무는 보통 이렇게 가지를 딱 만들고 나서 가지를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선 옆으로 넓히고 몸을 옆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자라야 되니까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장 욕구가 크다 보니까 내가 우선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갖고 가는 거는 나중 일인 거예요. 우선 부딪혀 보는 성향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취미를 하나 가져. 근데 그게 저는 3개월 이상 하셨다? 그럼 진짜 박수 드려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좀 뭔가를 하나 진득하게 해가지고 내가 시도하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꿈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에 한해서인 거지, 취미 생활이 이렇게까지 전문성을 가지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주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라는 것이 전부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진짜 갑자기 주신 분들이 취미 생활로 전문성을 기르기 어려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물이 있어요. 요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호수가. 이거는 약간 맑은 시냇물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자, 이렇게 물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물이 이걸 표시를 하면 물을 바로 밑에서 올라오니까 내가 그 부족함이 크게 없어요. 내가 내 기운을 발산하는 데 있어서 이 사주에서 뭐 너는 크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내 힘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당연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경우는 어 여성분들이시라면 가정주부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 기호를 내가 쓰셔야 되는 스타일에 좀 가깝거든요. 근데 안전성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그 공망이라는 게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없는 게 아니라 이 기운이 제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부분에 한해서 모든 일주가 공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망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 한자가 해당 한자가 와야 그 부분이 이제 공망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주잖아요. 이 바로 옆에 줄, 이 옆에 줄에서 여기 아래쪽, 여기를요, 월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내가, 술토라고 하면 뭐, 한자가 좀 그러니까, 여기가 편제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공망이 생겨요. 이게 아마 술토, 술자 한자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편제시면. 그러면 공망이 들면 여기 일주 자체, 이 전체가 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영향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은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삶에 그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월지 같은 경우는요, 사주 원국 내에서 영향력이 센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전성기를 맞은 20대하고 40대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편제가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돈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아까 공망은 기운이 제한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실 건데요. 이 부분이 없으니까 더 집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인생에서 나한테 이 부분이 내가 별로 크게 타고 태어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바라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이신 분들은요, 돈에 관심이 매우 많아요. 사업에 그 관심이 있어요? 라고 보실 분도 있으신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는 여기 이 일주로만 봤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거 여기 호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호수는 바닷물이랑 달라요. 움직이지 않죠. 그 외부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면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면 파동조차 없는 것이 호수입니다. 되게 잔잔하죠. 그래서 겉보기엔 잔잔해야 돼요. 내가 별로 유동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갑자가 유동성이 없어 이게 아니라요. 남들이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걸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직,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이란다. 공무원, 혹은 일반 회사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가 편제가 들었다. 은행원을 추측해 봅니다. 이런 쪽이 좀 더 잘 맞으실 거예요. 큰 돈을 내가 움직이고 알아볼 수 있는 시야가 트이는 걸 원하지만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진짜 주식으로 한탕 크게 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주식으로 크게 한탕 벌기 좋아할 수 있어요. 편제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공망이니 더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자수의 기운상 그거를 크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일정 돈 이상의 목돈을 모으는데 추구를 하는 거지. 내가 막, 어, 진짜 막 주식으로 진짜 한탕 크게 땡길 거야. 그 정도의 뭔가를 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공망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한이 된다고 했죠. 편제가 제한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내가 집착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기를 수는 있어요. 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주식을 해서 크게 이득을 보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펀드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있죠. 통장 이율이 좀 더 좋은 걸 알아봐서 이렇게 저금을 하신다든지 뭐 예적금을 진짜 잘 드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주택, 부동산 이쪽에 통장 뭐라 해야지? 청약 통장?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맞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요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직업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공망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술에 공망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또 해수도 공망이 든단 말이에요. 자가 있는데요. 여기 아마 편인이라고 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나한테 잔소리하는 걸 견디기 조금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이 제한되기도 하겠고, 근데 또 조언은 엄청나게 잘 들어요. 자, 이게 편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시엄마예요.
진짜 시엄마 이게 아니라요. 시엄마처럼 나를 계속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요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전문성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를 계속 되돌아보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게 나를 자아성찰을 계속하게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빨리빨리 알고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뭐 여기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이 간단한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여기를 얘기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인이라는 게 마냥 나에게 편한 힘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나를 계속 되돌아보는 데에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워요. 내가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보기까지에는 그 나름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굴곡이 많아요. 이게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는 사람한테 데이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진짜 사람한테 데였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짜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럴 거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 해서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긍정적으로 그게 해석이 되면 참 다행인데 이 자수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약간의 음침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침하다는 게 나쁜 뜻의 음침함이 아니라 한 가지를 너무 깊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음침하다는 게 이게 음기운이 매우 강해서 나온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자수가 호수다 보니 깊고 고요하지만 속에는 계속 움직여요. 물은 절대 멈춰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컵에 물 따라놓고 있다 해서 그게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은. 근데 이제 겉보기엔 고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티내지 않고 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힘이 있어요. 이 갑자일주이신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근데 어 내가 본성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관종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관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얌전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여기 사이에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해수가 들면. 자, 그러려면 이제 사람한테 좀 대어봐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한테 대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편인이 들면 잔소리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한테 간섭받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좀 크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제한이 된다 이제 또. 그래서 이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없는 거죠, 이 부분이 나한테는. 근데 또 조언은 필요하다 했죠. 왜? 이 부분이 없으니까 또 갈망은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인간관계 대여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 편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없다고 했죠. 이 모순이 뭐냐면 이 부분이 없는 만큼 이 세운이라고 해서 그 해의 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을사년이에요. 이 을사년의 기운을 보고 뭐 어쩌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합이 들거나 다른 한자에 여기 뭐 연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기 뭐 연주에 들어와 있는 한자나 이런 걸 통해서 합이 들거나 뭐 암합 빼고 암합은 안 된다. 뭐 방합 뭐 어쩌고 저쩌고 합들이 있거든요. 이게 들면 또 풀려요. 공망이라는 게 약해요. 그래서 쉽게 풀리거든요. 해소가 금방 돼요. 그럼 또 들어오겠지, 이 기운이. 근데 이게 대부분 풀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충이 나도 풀리거든요. 이 공망이라는 건 충이 나도 풀리고 합이 들어도 풀려서 좀 기운이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불편해서 싫은데 없애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또 만약에 내가 없어.
해수는 있는데 이거랑 합의되거나 축이되는 건 없는 한자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갈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글을 쓰거나 혹은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깊게 사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조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구직 이런 쪽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 근데 이제 이 작가도 그 종류가 이렇게 쫙 나뉘잖아요. 인터넷 소설 작가 같이 좀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갑자이신 분들은 순수문학이나 문학을 하시더라도 순수문학 아니면 논문도 이거에 해당이 돼서 에디터 있죠. 교정해 주시는 분. 그런 쪽으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고 써내는 쪽에 좀 그런 자아 성찰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그 뭐 해수, 공망 이런 거 의미 없이요. 편인이 많아도 작가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편인 일주다 하시는 분들 중에 작가이신 분 혹은 글을 좀 쓰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자, 요런 성향을 갖고 계시다 보니 이 갑자 일주는요. 내가 분명히 청소년의 기질, 아이의 기질이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침착해 보이고 자, 근데 한두 마디 내뱉는 말이 아주 재치가 있어요. 이 말을 아주 잘해요, 이거. 자수가. 왜냐면 이 뇌에서 오는 상상력을 이 말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말에 근데 그 있죠. 말이 많은 타입은 아니에요. 이 자수가 또. 그래서 한두 마디를 내뱉는데 그게 되게 재치 있거나 풍자를 잘 하신다거나 뼈 있게 하는 말 있죠. 이런 게 잘 맞으시는 분들. 이 갑자일주에 해당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그런데 약간 모순되는 면이 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 내가 어쨌든 성장해서 이렇게 크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생각적인 부분인 게, 여기가 약간 정신 쪽? 여기가 육체 쪽?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 좀 더 순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한 거를 생각보다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가 정인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 정인일주.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자기계발서?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 힐링 문구 있는 뭐 이런 관련된 글, 뭐 시집 이런 거 좋아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그런 걸 쓰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가 굉장히 익숙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편인의 기운, 공망의 기운 이런 거 다 빼고 이 일주만 봤었을 때 가장 많이 가지는 직업은 교육계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돈을 좀 봐. 편제가 들었어.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뭐 은행원이다 했잖아요. 근데 교육계가 가장 영향력이 세요. 타인을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정하거든요, 일주가. 그래서 이런 경우 학원 선생님으로 빠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펜튜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로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를 말씀을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궁합도 좀 봐야겠죠. 궁합은 노화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노화 아니면 네, 노아가 베스트. 노아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갑자일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준이도 맞아요. 예준이도 여러분 아마 최애이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준이도 잘 맞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더 밑에 재성을 가지신 분들이 예준이와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준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 갑자 일주이신 분들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게 또 가요. 남아요. 남고, 왜냐면 청소년기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청소년기라고. 이게 상처가 남으면 얼마나 세게 남겠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칼로 베어서 여기 이렇게 딱 베이면 도끼 한번 딱 찍히면 그 찍힌 상처 그대로 자라나잖아요. 찍힌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이게 다 아물지는 않고 그 베었던 그 자국들이 보이잖아요, 흉터가. 그래서 이 분들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때 좀 타격이 그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사람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방을. 특히 여기 임수가 꼈다. 더더욱. 개수가 꼈다. 더더욱.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물기운이 좀 더 많으시면 이 윗부분에도 물기운이 있다. 이런 부분에도 여기도 있죠. 이런 부분에 물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못 잊으세요, 그거를. 그래서 예준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와닿을 수 있어요. 하민이도 같은 이유로 체의자비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민이가 말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라인이 최애이실 수도 있는데 사주 오행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노화가 궁합이 좋고 노화가 뒤끝도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 물기운이신 분들은 좀 이중적인 면에 끌릴 수 있어서 불기운을 찾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은호는 근데 좀 이 정화라서 이 간목에 맞지 않는 불기운이라서 제가 노화를 더 추천을 드리고 밤비는 그럼 어떠냐? 밤비는 밤비도 괜찮은데 역시나 정화 기운으로 있는 도화다 보니까 밤비가 복숭아 나무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의 캐해로는 밤비가 복숭아 나무인데 그 정화가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밤비가 또 상남자고 그걸 티내는 사주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와 저렇게 빡세게 산다고? 와 하고 감탄하게 될 그 정도의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주상으로만 따졌을 때 동질감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나와 부분이 많이 다를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물기운이 어쨌든 있고 거긴 불기운이 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이 상냥하고 다정하게 F적 감성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잘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금비의 T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일주보다는 예준이나 하민이 같은 하민이도 사실 T에 가깝거든요. 근데 F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사주처럼만 살지 않아요. 인생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예준이가 사주만 놓고 봤을 때 F인데 T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주를 떠나서 좀 애들만 봤을 때는 말이 예쁘게 하는 은호도 괜찮습니다. 플로팅 장인이기 때문에. 근데 은호는 사주상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일주가 그렇게 썩 잘 맞는다. 그러니까 더 잘 맞는 멤버가 있는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민이나 예준이가 조금 더 치이실 수 있지만 가장 베스트의 궁합은 노아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최대한 간략하고 빠르게 봐드렸으니까 네, 그 참고하실 부분만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다 맞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 운세를 좀 봐드리면 좋겠죠. 을사해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해가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26년, 27년, 28년 이 해가 어떻게 되더라? 잠깐만요. 보니까 을사고 여기가 병, 여기가 정리,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자에서 그러니까 사주에서 한자가 시작하는 순서가 있어요.
갑을 병정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여기가 갑이 1바다잖아요. 자, 갑, 내가 첫 번째 갑자란 말이에요. 자, 갑자, 두 번째 을, 병, 정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특히 여기 내가 갑자일 줄 아닌데 심심찮게 들어온 갑목이신 분들, 내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세운이 여기까지 그 세운이라 그러거든요. 이 한 해 한 해의 운을, 그러니까 요 세운, 병호 세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한 해의 세운들이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갑니다. 쭉 연결성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요때 2025년에 트신 것이 2027년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봐봐요. 이 밑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니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을목은요, 작은 초목이에요. 그래서 꽃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꽃. 그래, 잡초꽃. 을목이신 분들이 잡초라는 말 아니에요. 저도 을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긴 했어. 나무기 때문에 얘도 나무라서 뭘 하긴 해요, 같이. 그래서 그 본성이. 그래서 뭔가 새로이 시도하거나 새로 뭐 공부를 하신다거나 자수기 때문에 공부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취미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손을 쓰는 거거나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유튜브를 하셔도 이게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의 전형적인 루트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엄청 커져요. 이 밑에 사화가 꼈기 때문에. 이 사화는요, 불기운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불기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갑목이 아니야, 사실. 나 갑목 아닌데 그냥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운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주 일주이든지 관계없이 요 자체 이 세 개 3년의 운이 가지는 연속성이기도 해요. 왜냐면 갑은 없어도 을, 병, 정은 순서대로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커져요.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균 그 데이터를 직접 내본 결과 제가 이래봬도 꽤 많이 봐드렸거든요. 주변 사람들. 자, 여기를 상반기로 보시면 좋고 여기를 하반기로 보시면 좋아요. 그 해의 운을. 그래서 자, 한자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하신 것이 이때 갑자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작하신 게 이때 갑자기 커져요. 자, 근데 여기서 갑목이신 분들, 갑자일주이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주를 많이 봐드리다 보면 그 이론하고 틀린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이론이 워낙 옛날에 된 거기도 하고 어쨌든 학문적으로 다룬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속성을 가질 때 이 첫바따로 시작하는 한자를 가지신 분들은 첫바따로 하니까 좀 말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죠? 처음 시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시발점에 서신 분들은 좀 일찍 운이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11월 같은 경우에는 을목의 기운을 가진 달이었기 때문에 이 월이요. 지금 아직 11월이잖아요. 이 11월의 운에도 을목의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누린 것들이 생각한 것들이 요 해에 이어질 수 있어요. 계획을 이때 세우셨다면 이번 달에 세우셨다면 내년에 시도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는데 이거 고민인데 계획을 우선 세워는 두세요. 세워는 두시는데 실천을 내년에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11월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운이. 보통 사주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해 1월 1일부터 새해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월. 보통 입춘쯤부터 그 새해로 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엔 달라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는 한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셨을 때에는 제가 데이터를 내본 결과 혹은 여기랑 뭐 합이 든다거나 뭐 이렇게 세운이 세게 오셔야 되는 특징을 가지신 사주가 계세요.
그러면 11월, 아직 그 해가 바뀌기 전인데 그 해가 이제 들어올 때 요 11월부터 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때부터 슬금슬금 기미가 보이다가 2월이 넘어가면 진짜 이 을목의 기운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6월, 7월까지도 버티다가 그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버텨가고 이 사화로 가고 하는데요. 요 기운이 이 사화가 또 이 나무를 태워서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기운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당겨져서 들어올 수 있어요. 6월, 5월부터 갑자기 이게 막 사업이든 뭐든 했는데 갑자기 커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스케일이 커진다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 게 갑자기 프로젝트가 엄청 규모가 커진다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막 어마어마하게 이거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시작을 했으면 그것도 엄청 커지기 때문에 계획을 꼼꼼하게 반드시 세워두셔야 하고요. 같은 불기운이에요. 요게 땅에 있으면, 이 병화가 아까 얘기했죠. 땅에 있으면 사화예요. 노화가 요 사화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준이도. 그래서 은호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은호는 제가 아까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 자체의 기질이 정하고 정화 병준이 들었기 때문에 정화의 기운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화가 연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이 조금씩 차츰 옅어지는 게 이때예요. 그래서 전성기가 이때 1년 동안 옵니다. 안 좋은 거에 전성기도 마찬가지로 안 좋게 시작을 했다면 이 1년 동안 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왔다. 그러면은 그 좋은 게 전성기가 1년이 바짝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11월에 뭔가 생각하신 게 있다. 내년에 근데 시도를 해볼 거였어. 계획을 반드시 11월에 세워두시고 맛보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전에 결판을 내시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반드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고 보통 2월부터 오지만 기운이 저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그때 그 스퍼트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규모가 커지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 커진 거를. 그래서 규모가 커질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그 규모를 좀 계획을 세워두시면 좀 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때 갔다가 전성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이게 또 여기 있는 불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으면 정화가 되고 땅에 있으면 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운이 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흙이 돼요. 근데 불은 또 흙을 생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과물이 27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갑목, 나무에게 있어선 흙은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결과가 수익성이 나는 데까지는 이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을 잘 가져가시면 좀 좋아요. 제가 25년의 세세한 운보다는 갑목이신 분들은 요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내년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면 좋을지 내년 세운에 대해서 조금 더 봐드릴게요. 제가 플레이브 애들 얘기보다 제가 지금 그 갑자 일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죠. 그 이유가 어찌됐든 팬튜브이긴 하지만 팬튜브라서 막 포카 조언도 드리고 애들 궁합도 누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돼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을 즐겨주시는 플리분들께.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이벤트 열었을 때 몇백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 봐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래서 다 봐드리고 싶었고 도움이 돼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하지만 너무 길게 보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서 좀 봐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좀 봐드릴게요. 우선 이 25년에는 잠깐만 갑목에게 있어서 을목은 나랑 같은 나무인데 성향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양기를 가진 거고 여기는 좀 음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것도 을목이 막 음흉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규모의 크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힘의 세기라고. 의목이 조금 더 작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겁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상반기 운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그냥 여기가 간목이신 분들은 다 이 같은 운을 갖고 가요. 무언가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게 생기실 겁니다. 그게 프로젝트가 됐건 대회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신 분들은 프로젝트나 이런 직업적인 거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대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또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거 새롭게 내가 도전하는 거 이런 거와 연관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근데 수단과 방법을 좀 잘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이런 게 약간 흐트러지실 수 있어요. 이게 운이 세게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싶고 나의 그 도전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에 발걸음을 내딛고 싶어 하신 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도하시는 게 클 건데, 이게 시도를 하시고 사화의 기운이 좀 세게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하반기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5월부터 들어오신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식신이거든요, 일로 가면. 그게 굉장히 좀 활동력이 커지실 거예요. 근데 요 자체는 원래 일주가 게으르잖아요. 원래 식신도 게으름의 한 면이 갖고 있긴 하는데요. 이게 불이기 때문에 또 활동력이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갑자일자가 참 재밌다니까요. 좀 흥미로운 성향이 있어요. 모든 60일주가 다 흥미롭고 한데 이 내년 운세에서부터는 좀 흥미로움이 좀 있는데 사람들과의 인연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활동성이 있는데요. 내가 먹고 놀고 이런 거에 활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면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연계를 갖고 하시는 거에 주력을 두세요. 그 일을.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좋아요. 아니면 협업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대회를 하더라도 1인 대회 이런 거 말고 2, 3인, 3, 4인 그런 규모로 나가는 거 있죠. 근데 어쨌든 간목은 내가 리더를 하고 싶어 하고, 우두머리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더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팀원을 꾸려나갈 수 있으시게 소수의 인원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수의 인원으로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목은 에너지가 굉장히 세고 자수도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에너지가 센 게 위아래로 딱딱 박혀 있는 거라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어쨌든 게으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놀고 먹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사람들을 적당히 만나고 일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소규모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런 걸 하시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무얼 도전하시든 간에 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일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간목이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기쁜 것 같아요. 이 내년 운세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영향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들 나를 돌아보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누군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나를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이 그냥 조언은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 정도로만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줄어드시지 않으실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은 말한 사람이 그 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요즘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저는 특히, 자꾸 특히란 말을 하냐? 저는 요즘 되게 자주 느끼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인일주이시기 때문에 다정함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타인을 돌보고 아끼고 연민을 주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다정하기 때문에 상처가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서 내가 앞장서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항상 그 전에 나를 먼저 꼭 챙기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나를 꼭 챙기시고 나 자신을 조금 충분히 마음 치료도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어, 행운의 부적은 이제 노아는 이제 빼빼로 카드라고만, 빼빼로 포카만 추천을 드렸는데, 노아의 또 다른 그것로는, 잠깐만요. 노아는 노라인 카드도 좋고, 아니면, 이거 괜찮다. 그 웨이브럽의 양양즈 있잖아요. 양양즈도 좋을 것 같고, 웨이브럽 메이크 스타 있죠? 그 포카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붉은기가 있죠. 그런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웨이브럽 YG 셀렉션도 괜찮을 것 같고, 두 개가 다 미공포라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더 찾아볼게요. 보니까 이게 흙 기운이긴 한데 흙도 간목에게 있어서 나쁘진 않거든요. 재성이라서. 그래서 메디힐 이번에 그 잠옷 입고 깐머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아 거는 요 정도 추천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다 없어. 내가 포카가 그러면 단체 포카 있죠? 그 5명 다 있는 거. 근데 낮 버전 말고 저녁 버전 있잖아요. 저녁 버전의 포카. 그 노을빛 있는 그 카드도 괜찮거든요? 없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이벤트로 뿌리던지 아니면 저기 뭐지? 이거 뭐였더라? 포카 음료인 것 같은데 뮤비에 그 사진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하트 크게 터지면서 그때 나온 노아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운의 포카는 여러분들께 맞는 행운의 포카는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내가 갑자일주인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추가편을 만들던지 같은 질문이 너무 많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좀 보충을 해보던지 아니면 댓글을 써서 남겨드리던지 할게요. 근데 제가 요즘 뭘 하는 게 많아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엄청 바빠요. 백수주제. 그래서 바쁘지 이렇게 좀 댓글이 좀 느릴 수 있어요. 양해를 해주시면 최대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셨다면 조언이 필요하셨거나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셨겠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흥미, MBTI와 같은, 그러니까 MBTI를 60개로 조금 더 세세하게 쪼갠 게 이 일주라고 보시면 딱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항상 저와 같이 평풀해주셔서, 풀리로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봐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불기운을 사랑하는 그거예요. 이게 여기를 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목자가 굉장히 불기운을 사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은호랑 밤비 야타즈 편 보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화라는 게 있어요. 간목은 정화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밤비 때 말씀드렸죠. 밤비가 간목이잖아요. 그래, 밤비가 간목이잖아요. 밤비랑에 대해서 조금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정화라는 기운은 내가 꽃을 피우긴 도와줘요. 내가 이렇게 싱그럽게 자라나는 데는 도와주는데요. 내가 내 기운을 써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내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나는 정화가 없어도 자라요.
알아서 잘하거든요. 왜냐면 성장 욕구가 커요. 하민이가 제가 갑갑갑이라 가지고 굉장히 성장 욕구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만큼 이 성장 욕구가 세요, 갑자가. 그래서 내비둬도 알아서 큽니다. 애초에 나무잖아요. 나무는 멈춰 있으면 죽은 거예요. 나무는 죽어야만 성장을 멈춥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크거나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꽃을 피운다든지 열매를 맺는다든지 어쩌고 저쩌고를 해요. 근데 멈췄어. 그럼 죽은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정화가 없이도 알아서 커요. 근데 병화는 달라요. 병화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태양입니다. 나무는 또 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촛불은 없어도 돼. 촛불은 모닥불은 없어도 되지만 해는 있어야 되거든요. 해는 안 그러면 얼어버리잖아요. 이 호수물이. 이게 얼어. 여기가 얼면 물을 빼먹기가 좀 힘들겠죠. 물론 마냥 빼먹기는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이 호수는 여기는 얼어도 이 깊은 물은 안 얼잖아요. 호수는. 그래서 어찌됐든 물을 계속 먹기는 하는데 해가 있어서 이거 해 색깔이 좀 그렇다, 그죠? 요거 이렇게 되니까 좀 귀엽다. 아유, 목소리 좀. 이 해가 있어서 여기가 얼지 않으면 얼마나 더 쉽게 자라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해를 굉장히 좋아하고 해가 있어야 조금 더 싱그럽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병화거든요. 해는. 병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병화가 있다. 여기에. 괜찮아요. 애지간해서 스스로 다 이겨내시고 극복해 나가십니다. 병자 일주는 어렸을 때 고생이 좀 뒤따른다고 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인성 정인 일주라고 했죠. 이걸 인성 일주라고도 해요. 이게 인성이라서 그래요, 정인이. 이 정인 일주는 좀 늦게 커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왜냐면 게을러요. 이게 좀 모순돼요. 이 자수라는 게 진짜 특이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또 고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쥐예요. 밤에만 돌아다닙니다. 밤에만 돌아다닌다는 건 뭔 말이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쥐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밤에 돌아다니죠. 몰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쥐가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막 쥐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 시기엔. 이거 어쨌든 옛날에 만들어진 학문이니까. 그래서 남들 눈에 봤을 땐 고요하고 물처럼 이렇게 파도가 없는 호수 같은 물이지만 그 안에는 계속 돌아다니는 힘이 있고 내가 무언가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갑자일주 중에서 수집광이 많으세요. 자, 나는 드보를 한다. 나는 우리 애들 포카 드보를 한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갑자일주가. 자, 근데 이거 다 어디에서 와요? 흥미에서 와요. 그래서 흥미가 없어.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정인일주의 특징도 있어요. 자, 이게 이 자수에 정인이 더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방은 더러워? 그럼 엄마가 치워줘요. 이 말 뜨끔하신 분들 계실걸요? 진짜 엄마가 치워주시는 분들이에요. 왜? 정인 엄마거든요. 엄마의 영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좀 크고 싶어. 갑자는 어쨌든 갑목 특유 성향상 내가 성장욕구가 크다 했죠. 독립을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부적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 진짜 부적. 이게 아니라 포토카드 중에서요. 그래도 명색이 예? 우리 애들이랑 궁합도 좀 봐야겠고 하는데 행운의 아이템이 하나쯤 같이 껴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노아 이 갑자 일주이신 분들 중에 맏형즈가 최애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생각보다 병화의 기운을 가진 부분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센 불을 가진 유일은 아니다. 저기 예준이도 센 불을 가졌으니까. 근데 정화랑 그 저기 물론 병화가 들었다 이건 아니고요. 노아가 사화가 좀 들었는데 예준이도 사화를 갖고 있거든요. 사화가 좀 센 불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 해에 가까운데 그게 땅에 있다 보니까 약간 캠프파이어 같은 사이즈의 불이긴 한데 어찌 되었든 그 같은 기운을 가진 땅에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올 사람은 맏형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준이는 그 정화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딱 이 사화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가장 그 좀 치이신지 않았을까 하고, 근데 제가 왜 예준이를 빼놓지 않고 맏형즈라고 했냐면, 정인 일주이신 분들이 다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누군가에게 도와주려는 그게 강해요. 그래서, 그, 예준이처럼 그 다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여요. 정인이신 분들이. 정인일주이신 분들은 진짜 좀 내가 갑자일주는 아닌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진짜 우연찮게 갑자는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봤어. 근데 나 정인이 하시는 분들 중에 예준이한테 안 치여본 풀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풀리들이 예준이한테 치였을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 특히 세게 온단 말이에요. 최애자비를 예준이로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예준이가 정인 일주가 참 좋아하는 그런 바르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근데 또 묘한 똘끼도 있으면서 재미는 놓치지 않는데 외모조차도 바르게 생긴 그 알죠? 우리 엄마한테 데려가면 바로 결혼 허락해줄 것 같은 그 프리패스상 상견례 프리패스상이잖아요. 다 그런 게 정인들이 환장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이신 분들이 환장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나 저희 경험으로는 그런 게 가장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정인 일주가 아닌데 또 이 갑자 일주가 아닌데 나 이걸 보는데 예준이가 최애야. 근데 나 상관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그냥 상관 일주이신 분들은 외모를 그냥 많이 봐요. 왜냐면 내가 즐거움을 얻는데 상대의 그 육체적 그 외모, 그 몸 이런 데에서 그 재미를 느끼시는 거거든요. 흥미를 자극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준이가 그냥 외모가 취향이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준이의 몸이 외모가 아시겠죠? 아유 씨 말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런 일주이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좀 남성미가 강하게 어필이 된다든지 얘 진짜 상남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예준이의 말에서 다정함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기운상 저는 노아가 좀 잘 맞아 보여서 노아의 포토카드를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노아 포카를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 포카가 생각나는 게 크게 없는데 좀 붉은 기운이 좀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맏형즈는 초록 배경이었다, 그죠? 그래. 웨이보로 맏형즈 포카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밤비랑 같이 있는 거 있죠. 뿔나사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여기 이제 밤비가 정하지만, 이거는 물기운이 아주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물기운이 많으신 분들. 내가 이 갑자 일주인데, 나 사주 원국내에 물기운이 좀 많아. 이러신 분들 있죠? 물기운이 2개 이상 더 있어. 하나 정도 괜찮아요. 2개 이상 더 있어. 이러신 분들은 뿔나 포토카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다 하면, 나는 근데 갑자가 나 말고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사주 내에 나무가 나 하나야. 다른 나무가 아예 없어. 이러면 하민이도 괜찮아요. 하민이. 그리고 예준이 거 같은 경우는 예준이는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예준이 좀 볼게요. 잠깐만요.
아니, 예준이가 대표 컬러가 푸른색이어가지고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좀 있자면, 플립 멤버십 키트에 그 예준이 정병 사진 있죠? 겨울 정병 좀 따뜻해 보이는? 그거 아니면 빼빼로 포카. 뒷면이 새빨간 것이 아주 찰떡입니다. 이거 노아도 빼빼로 포카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이 약간 배경이 주황주황한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빼빼로 포카, 아, 근데 빼빼로 포카는 좀 레어하다, 그죠? 아, 메디힐도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늦게 입덕하신 분들. 이번 앙콘 때 그럼 포카 사셨을까요, 혹시? 그러면 그 앙콘 보라 색깔 있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거는 근데 불기운이 많다 이렇다기보다 그냥 좀 내 기운에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그거 아니면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 일주이신 분들이 수집 욕구가 좀 강하신 경향이 있어서 아니면 하다못해 예준이 웨이볼업에 그 떠나와 나와라고 뒷면에 글씨 써져 있는 포카 있거든요. 그, 그 무지개 구름 있는 배경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햇볕 가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아실 거예요. 그 대충 아 이거 제가 참고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좀 찍어서 여기 첨부를 해둘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메디힐 1차 완전 1차 때 거 있죠. 그 정도 애초에 자수가 꼈으면 수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그 한몫해요. 아, 전 솔직히 저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봤을 때 나 늑덕이야. 나 늑덕이라서 없는 거야. 그러신 분들은 이번 때 아마 드볼 하시려고 아주 드릉드릉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대충 이렇게 부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